네, 2시 증시라인의 백미죠. 종목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대결 종목이 DIC와 유진테크였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주가의 흐름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오늘 종목 대결, 오늘 이 시간은 먼저 SK증권 서초 PIB센터의 남희령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리뷰부터 시작을 해봤으면 해요. 예. 저희가 6월 29일이었죠. 네. ST팜. 네. 네, 네. ST팜을 주셨는데 네,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올랐어요, 그랬는데. 주가가. 예. 예. ST팜 그동안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좋으면서 네. ST팜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밀리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약하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ST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료의약품 쪽에서는 거의 선도주자를 달리고 있고 지금 MS 1위 업체이고 앞으로도의 성장성을 좀 봤을 때는 아직 제약바이오가 오늘 조정이지 네. 죽은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온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원료의약품 쪽에서 또 올라온다면 ST팜이 좀 더 선두주자로서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구간에서는 좀 매수 찬스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대략 6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6만 원까지요? 예, 지금 최근에 흐름 상황에서 뭐 기관에서 크게 세게 붙는 건 아니지만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매수는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네. 업황 조정에 따른 영향은 좀 불가피할 것 같지만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질 때마다 모은 전략 세우셔서 목표가 6만 원까지 가셔가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목표가 선정을 저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측정을 하신 걸까요? 예, 일단은 그 파이프라인 가치와 지금 상태에서 시가총액을 계산했을 때 여기서 업사이드를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ST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제 상장하고 오르긴 했지만 지금 이제 상장 시가를 이제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ST팜이 물론 좀 고가에 상장되긴 했지만 앞으로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대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업사이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범위 내에서 그래서 목표가를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T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의 이범상 대리와 함께 지난 6월 20일에 소개해드린 안트로젠에 대한 안트로젠.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네, 자, 네. 그 후 소개해 주신 이후에 좀 흐름 설명도 해 주시고요. 예, 예. 지금 관점에서의 투자 포인트도 짚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 줄기세포 섹터에 대한 관심을 4월 달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파미셀하고 안트로젠 이 두 종목을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말씀드린 후에 리뷰도 2차례 정도 드렸었는데 주가 흐름도 굉장히 강했었죠.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렉시트로 역시 한 방 맞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 그 최근에 주가 흐름 말씀드리기 전에 그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크론성 누공치료제 큐피스템 그리고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그리고 수포성 표피막리증 치료제 이렇게 희귀 난치 질환을 대상으로 한 파이프라인을 핵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안트로젠의 현재 시총이 2천억 후반대지만 저는 시총 4천억 가치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요. 앞서 남일원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 파이프라인 가치에 비해서 지금 시총이 굉장히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개별 파이프라인의 강점 외에도 지금 섹터별 모멘텀도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줄기세포 쪽은 먼저 7월 18일 날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8일 날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또 6월 15일 날 발의된 그 첨단 의료 재생 법안이 일정대로라면 9월 달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섹터에는 이제 바로 가장 큰 이슈가 이 재생 의료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저는 오늘 안트로젠 리뷰를 드리지만 파미셀도 함께 꼭 보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선 종목들 리뷰를 해봤고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 좀 짤막하게 또 소개도 드릴 겸 선정 이유 말씀드리면서 네. 좀 본격적으로 대결에 나서봐야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또 네. 알아봐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DIC와 유진테크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오늘 먼저 남희령 대리의 유진테크부터 들어볼까요? 요즘 흐름이 참 좋아요. 네, 유진테크 왜 흐름이 좋은지는 네. 일단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 보시면 특징적인 것이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반도체 소재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방 업체들의 상승 여력은 좀 낮긴 하지만 이들 업종이 왜 오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장비 업체가 좋은 이유는 계속해서 반도체 집접화 현상입니다. 네. 2D에서 3D로 3D 낸드로 이렇게 가면서 집접화 현상을 하게 되면 장비 같은 경우도 새롭게 다시 또 보급이 돼야 되고요. 그 캐파 증설에 따른 수혜를 장비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이 함께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희가 반도체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LPCVD 쪽에서 반도체 방막 장비 쪽에서는 선도 업체로 좀 뽑히고 있기 때문에 장비 업체 중에서도 특히 선도 업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흐름 봐도 뭐 여전히 뭐 시장에 관심을 여전히 받고 그렇죠. 있다는 걸 예. 느낄 수 있고요. 잠시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범상 대리 이 DIC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앞서서 반도체 쪽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라든가 뭐 제약바이오 이런 핫한 섹터들에 비해서는 이 자동차 부품 섹터는 섹터 자체는 그렇게 좀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DIC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종목 말씀드리러 갖고 나왔는데 자동차 부품업체는 지난번에 코리아 오토글라스 이후로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이제 내연기관의 효율성이라든가 친환경 등의 이슈로 이런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DIC는 이 중에서도 이제 파워트레인이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파워트레인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의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속기의 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뭐 현대기아차를 당연히 포함해서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중국의 지리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주요 매출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토종 브랜드인 이 지리의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DIC. 뭐 주가 흐름 보시면은 예. 대목은 탄탄하게 그래도 하방을 받쳐주고 있다 이런 그건 느낌을 그러네요. 받으실 예. 텐데 잠시 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종목 대결입니다. 오후 2시 증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그렇다면 자세한 설명을 또 들어봐야 할 네. 텐데 유진테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퍼포먼스가 좋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상황. 반도체 장비주의 선도업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예, 물론 이제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골고루 다 보셔야 됩니다. 워낙에 이제 업황 쪽으로 다 좋아지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삼성 쪽과 SK 하이닉스 쪽에서 캐파 증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의 수익성이라든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유진테크를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흐름 쪽에서는 선도 업체로 지금 가고 있고 LPCB라든지 이제 방막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방막 장비하는 업체들이 꽤 있는데요. 원익 IPS라든지 테스 같은 경우는 PCVD 쪽이고 LPCB들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반도체 방막 용어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웨이퍼에서 방막이라든지 얇은 막을 씌운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얇은 막을 씌워야지만이 그 위에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 전공정의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 유진테크 장비가 들어가서 LPCVD 쪽에서 방막을 씌워야지 반도체를 이제 집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 업체가 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든지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 굉장히 좋게 보느냐? 그거는 역시 전방업체의 이제 그 캐파 증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LPCVD 같은 경우는 유진테크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고요. 네. 다른 업체들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독자적으로 좀 쓰인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플라스마라든지 LPCVD 쪽에서 실적이 좀 많이 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신제품도 좀 개발을 중인데 그건 아직 좀 먼 얘기 때문에 좀 1, 2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좀 성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장비는 이제 세그 장비인데 그 세그 장비 역시 지금 오플라이먼트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유진 테크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MS를 좀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걸 뺏어온다면 아무래도 업사이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재 장비로서도 2분기, 3분기까지는 충분히 실적이 좋다는 점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3D 랜드 쪽으로 가면서 다른 유진테크 3D 랜드 쪽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싱글 타입으로 나오면서 이 LPCVD 장비, 방막 장비에서는 특히 2D에서 3D로 갈 때도 역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진테크에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를 모두 보시되 이 종목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진테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나 이범상 대리님은 유진테크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 유진테크 종목에 대해서는 워낙 설명 자세하게 네. 해주셔갖고 딱히 궁금한 점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어떤 한 종목보다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섹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진테크하고 또 따랗게 이쪽 섹터에서 또 좋게 보시는 종목 한두 개 정도만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종목을 또 여쭤보셨어요. 글쎄, 이게 네. 좀 어려운 왜냐면 이 질문일까 싶긴 한데. 유진테크를 예. 한 종목만 어. 그이 섹터에서 포트에 담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머니가 APS라든가 말씀해 주셨듯이 네. 테스라든가 같이 봐야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이게 좀 종목 대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종목 대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예. 다시 말씀 좀 그런데 네. 일반 사실 투자자분들 보실 때는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섣불리 지금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게 좀 진작 알려주지 이렇게 늦게 가져온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 나오실 수가 있어요, 반응이. 예,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좋은 주들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장비 업체들이 특히 움직이고 오늘 사실상 제약바이오가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의 불분명 때문에 항상 이 실적 발표 시기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 때는 사실상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지면 찬스가 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좀 밑에서 좀 담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는 장비 업체 소재주들을 좀 골라야 되는데요. 뭐 이제 유진테크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좀 네. 싼 업체들도 있고 OLED 쪽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뭐 DMS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뭐 저는 이제 오늘 유진테크를 가져 나왔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장비 업체들 또 네.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그래서 네, 제가 좋은 드린 장비 질문에는 업체들. 네. 충분히 좀 지금 갈 수 진입 있는 가능하다. 여력이 예,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이범상 대리님은 장비 업체들 가운데서는 뭐 원익 IPS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이 또 유망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 탑티어에서는 원익 IPS와 테스를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유진테크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PSK도 월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네. 월요일 날 말씀 PSK도 같이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 넘겨봐야죠. DIC 자세한 흐름, 이야기, 매력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DIC도 그 실적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매출액 5,200억 정도에 영업이익 한 300억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일단 중국 법인의 실적 성장이 가장 좀 두드러진 부분이었습니다. 올해도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올해 매출은 한 6,200억에 영업이익 400억 이상이 전망되기 때문에 일단 실적 부분에서 또 이제 지금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지리항 자동 6단 변속기 납품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리는 2010년도에 볼보를 인수한 회사예요. 중국 토종 브랜드고요. 볼보 인수 후에 이 양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4월 달에 지리가 이제 볼보와의 첫 합작 차량인 GC9을 6단 자동 변속기 전용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DIC의 중국 법인 가동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네. 지리는 올해 총 4종의 신차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미 2종은 상반기 출시가 됐고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 약 18% 정도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DIC의 중국 법인 같은 경우는 작년 520억 매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를 적극적으로 확장을 했던 그 현대기아차인데요. 최근에는 이 차세대 변속기로 DCT를 선택했습니다. DCT는 듀얼 클러치 그 변속기를 말하고요. DIC는 이 선제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과거에 이미 DCT 관련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번에 현대차 요새 많이 광고는 아이오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오닉도 6단 DCT를 장착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향후 친환경 그 키워드가 DCT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의견이 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을 DIC 같은 경우는 미리 확보를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DCT는 7단 변속기까지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DCT 그 적용률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했고요. 그 증설 효과가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 DCT 관련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약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YOY로도 한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 시즌에 돌입한 만큼
DIC처럼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계속 실적이 성장하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DIC에 대해서는 남일영 대리님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뭐 이제 자동차 쪽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약할 거로 예상했는데 네. DIC 같은 경우는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견조하죠. 예, 작년 10월에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하방을 구축했다가 다시 이제 상방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올라오는지 예, 좀 일단 작년 10월 이후로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이 시기가 현대기아차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시기가 자동차 섹터에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법인 가동률이 굉장히 시장에서 크게 기대를 했었지만 또 굉장히 좋긴 했어요. 좋긴 했지만 그만큼의 기대했던 가동률만큼이 안 나오면서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리의 신차 출시 등 이런 이슈로 3월 달부터 가동률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그 추세가 계속 유지 중이고요. 중국 쪽이 가장 핵심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올해 3분기 내로 전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주가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내로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방향 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DIC 같은 경우는 좀 주력으로 볼 게 지금 중국 지리사 어떤 성장에 주목해 보자. 예. 향후 이제 그렇죠. 주가 레벨업 시키는데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될 것이 예. 바로 중국 지리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데 있어서도 좀 무게를 저도 두고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예. 장기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좀 약간 짧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은 이런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어떻게 보면 그 주가 흐름의 가장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률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레포트 같은 거 참고하시면 거의 다달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주가는 좀 이제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부근에서 주가 움직이면 저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3분기를 계속 강조를 드렸었지만 일단 저는 아주 장기로 보는 것보다는 3분기 그리고 나서는 다달이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전고점까지 3분기 정도에는 터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주 단기적인 대응 전략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DIC와 유진테크 중에 네. 어떤 종목에 더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좀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자동차 부품주가 될 것이냐, 요즘에 또 핫한 반도체 장비주가 될 것이냐, 네.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유진테크 쪽에도 훨씬 더 관심을 두실 가능성이 큰데 네. DIC에 대해서 얼마나 또 알고 계셨고 이번에 또 매력을 느끼셨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생각을 했던 것처럼 요즘에 뜨거운 종목 유진테크에 손을 많이 들어주셨네요. 달리는 예. 말에 여전히 좀 관심을 두는 모습이고요. 네. DIC 이후에 또 주가 흐름도 한번 더 짚어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수익률로 또 선전을 하기를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자, 한마디씩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 유진테크 가지고 나오신 남일영 대리님. 네. 네. 저는 일단은 실적 시즌까지는 반도체 장비 업체, 특히 장비 업체에 집중하자. 네. 이렇게. 제가 다음 시간에도 아마 종목을 반도체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 지금 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 모두 좀 선별해서 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일영 대리님은 이 반도체 업종에 딱 집어서 지금 집중을 하자고 하셨고 이범상 대리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좀 비슷하지만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이 네. 저는 요즘 시장에 포트에 담을 종목과 섹터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많은 분들이 요즘 체감하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로 포트도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도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이쪽 분위기도 물론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렇지만 요즘 단기적으로 또 보면은 네. 반도체 쪽과 또 오늘 같은 경우는 VR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요즘 시장은 어떤 특정 섹터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섹터 그리고 특히나 특정 테마주 이런 것들의 몰빵식의 이런 네. 과도한 투자는 네. 저는 좀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포트에 최소 2개 이상의 섹터를 꼭 선별해서 나눠서 담아두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 주신 업종 중에서 적어도 2개 가자는 말씀인가요? 예.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항상 포트에 네.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또 포트에 꼭 있어야지 포트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에 항상 그 포트에서는
한 종목 정도는 상단이 열려 있는 종목, 리스크가 네. 조금 크더라도 상단이 열려 있는 종목, 그리고 한 종목 정도는 실적을 계속 우리가 체크하면서 하방이 막혀 있는 종목, 이렇게 꼭 두 가지 이상은 꼭 포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이런 들자면 말씀을 드렸고요. 제약바이오와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은 제약바이오하고 두 번째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네. 종목은 역시나 반도체. 반도체 예, 예. 역시나 반도체도 인맥 임하게 상통을 보고 하시는군요. 있다라고 예, 예. 말씀해 지금 주셨습니다. 이 한참 오늘도 화두가 됐던 뭐 예.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예. 뭐 관련한 거는 좀 일시적인 어떤 반응으로들 보고 계실까요? 남일용 대리님도? 예. 예, 저는 그런 종목들은 예. 그냥 단기 매매로 음. 끝내시는 게 가장 네,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닌텐도의 포켓몬 고였나요?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 게임 업체에 수혜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뭐 화제가 대단하더군요. 그러니까요. 뭐그 사회가 예. 이렇게만 변하고 있는 건데 새벽까지도 그 포켓몬을 찾아서 뭐 우리 학생들이 뭐 밤거리를 메고 다닌다는 계속 들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통 분모는 있군요. 이 반도체 역시 뭐 2분기 아마 주인공으로 등극할지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선물을 드려야죠. 저희가 한국경제신문에서 경제 교양서적 준비를 하고 있죠. 엄마 주식 사주세요. 한 10분의 여러분께 선물을 매일 드리고 있는데요. 선물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는 주식 비타민 한 달 무료 이용권 드립니다. 여러분께는 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죠. 그러니까 주식 비타민 당첨되신 분들은 네. 바로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네. 교양서적 같은 경우는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죠. 네. 메리츠증권증권 광화문센터의 이범상 대리, SK증권 서초지점의 남일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